여러분, 오늘은요, 계약 체결상의 관리 책임이고요. 여러분, 강의 노트는요, 강의 노트하고 이 자료만 봐요. 책은 안 봐요. 강의 노트하고 오늘 여러분 지금 준 자료 있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지요, 12쪽을 보세요. 강의 노트요, 채권법 있죠? 채권법 여기 뒤에 세 번 넘겨야 돼요. 세 번이요. 채권법 앞에 하나, 두 하면 민총 있고 물권 있고 채권법 있죠? 거기가 12페이지요.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뒤에 보면 채권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12페이지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자료를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청약과 승낙에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요.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1월 30일 날요. 건물이 이렇게 멸실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건 원시적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실내 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실내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요. 3월 1일 날 이것을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건물이 멸실되죠?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발적이요. 이 후발적이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부터 이행 이익을 설명을 해요. 이행이란 것은 갑이 을이요. 갑하고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든요.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만약에 을이 다시 이것을 병하고 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1억 1,000만 원에 팔기로요. 그럼 1,000만 원의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건물이 멸실돼 가지고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목적물이요. 이행을 못 해주니까요.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왜냐면 건물이 멸실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에게 건물을 이전해 줬으면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해가지고 병이 얼마의 수익을 있어? 1,000만 원의 수익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전매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매 차익 이렇게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을이 갑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비용을 지출했는데 건물이 이미 멸실이 돼가지고 계약 체결이 했어도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계약이 무효가 된 줄 알았으면 을이 비용을 지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을이 비용을 제출한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뭘 했다?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 나오죠. 그래서 대출금에 대한 뭐가 있다? 이자라고 하는 것이고 대출 이자요. 대출금에 대한 뭐가 있다? 이자가 이렇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대출금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을하고 갑하고 있으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땅을 측량을 했다. 그러면 측량 비용이라든가 이 건물이 이렇게 커가지고요.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감정평가 비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정말로 나에게 팔겠느냐? 내가 너한테 반드시 팔겠다. 둘이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측량해도 되겠냐? 감정평가를 해봐도 되겠냐? 하니까 갑이 예스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건물이 이미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이런 것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을 신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고 지출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고 객관적이죠. 여러분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풍백과점을 보면 돼요. 삼풍백과점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것을 객관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불능이 있고요. 전부 불능이 있고 여기 일부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전부 불능은요. 그래서 여기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무효가 돼요. 그러면 여기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러면 원시적 것은 무효가 되고요.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그러면 후발적이죠. 이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535조요. 535조가 뭐냐면 계약 그 다음에 체결상에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과실 책임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요.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때의 책임을 뭐라냐?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건 지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신뢰이익을 배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과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미 건물이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알리지 않는 채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갑은
건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죠? 악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신뢰이익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일부가 불능이죠? 일부가 불능이면 우리 오늘 뭐를 했죠? 일부 무효의 법리를 배웠죠?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라고 그랬죠? 이걸 무상계약이었어요. 무상계약 증여죠? 일부가 불능이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로 본다, 이 말이에요. 전부 불능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부 불능이니까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여기서 유상계약이 있어요. 유상계약은 매매예요. 매매계약에서요, 10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목적물이요 800평밖에 없고 200평이 부족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200평이 부족하면 어때요? 유상이죠? 유상에서 매매죠? 200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200평이 부족하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유상계약이잖아요. 유상 매매계약이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는요, 574조요. 574조 수량 부족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이요. 그래서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유효예요. 유효인데요. 뭐가 있냐?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의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매매 계약에서 일부가 불능일 때 여기 무상계약에서 일부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매매 계약에서 일부가 불능일 때는 담보 책임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유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인데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여기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쌍방의 잘못이 없느냐,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그럼 우리가 채권자는 누구고 채무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채무자를 우리는 뭐라 하냐? 항상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항상 물건을 줄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채권자를 뭐라 하냐? 이것을 뭐라 하냐면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귀책 사유죠. 이것을 뭐라 하냐?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의 잘못과 쌍방의 잘못이 없죠. 이 두 가지를 뭐라 하냐? 이것을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험부담, 이렇게. 알겠죠? 위험부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원시적과 후발적을 정확하게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채무불이행이 더 중요한데,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후발적, 그럼 무조건 유효해요.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 페이지 한 장을 더 넘겨봐. 한 장을 넘기면 13페이지 있죠? 13페이지 보면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강의 노트 13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여기 후발적으로 유효이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잘못했다? 봐봐. 항상 채무불이행은 세 가지를 딱 얘기하죠. 뭐? 후발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 뭐라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우리 이것을 뭐란다? 채무불이행이다. 그럼 봐봐요. 여기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이라는 거 있죠? 이 두 가지는 어디하고 관계돼?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되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험부담 있죠? 위험부담은 둘 다 후발적은 후발적이죠.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잘못을 해야 되죠. 그런데 위험부담은 채권자가 잘못을 하든지 아무도 잘못이 없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말 속에도 무슨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3쪽을 한번 보시면요. 13페이지 강의 노트 한번 보세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원칙적으로 무효이죠. 그 다음에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죠. 일부 불능이요.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는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죠. 그 옆에 써놨죠.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이다? 전부 무효이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그런데 매매죠. 매매에다 써 유상이라고 써. 매매에다가. 매매는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의 경우는요. 면적이 부족하다. 면적이 부족하면 뭐란다? 574조 수량 부족의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 그
담보 책임을 박스에 담보 책임이란 말이죠.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고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죠. 크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후발적을 봐봐. 후발적은 일단 뭐가 된다? 유효이죠. 채무자, 매도인의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죠.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채무불이행 이렇게. 채권자가 잘못이 있다. 위험부담. 쌍방이 잘못이 없다. 위험부담 이렇게. 다시 여러분 앞으로 와요. 앞으로 다시 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 여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보자 이 말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합을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을 했는데요. 여기 1월 30일 날요 건물이 멸실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미 멸실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론 원시적이죠. 원시적을 뭐라냐? 이것을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신뢰이익인데요.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이죠. 그래서 이행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뢰이익을 배상하고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미 뭐죠? 이미. 그럼 여기 갑하고 여기 지금 뭐하고 있죠? 을하고 이렇게 있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갑을 뭐라고 하냐? 갑을요. 여기서 이제 갑이라고 있죠? 이 갑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을을 뭐라 하냐?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매수인을 뭐라 하냐?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 뭐라 한다? 매도인을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요. 이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건물이 멸실되고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악이나 반드시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을은 아무것도 모르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래서 여러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되려면 첫 번째 갑은 건물이 멸실된 데에 대해서 악이나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은요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고, 세 번째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이고, 네 번째는요 신뢰이익을 배상하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게 네 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갑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건물인데 자기 건물이 멸실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되는데요. 만약에 을이요 악이거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고 을은 선이 무과실이고, 그 다음에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이고,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이고, 뭐를 넘지 못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것을 딱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이제 법조문을 먼저 한번 봐봐. 법조문. 12쪽의 맨 위에 법조문을 보면 뭐라 되어 있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랑 목적이 불능, 이때의 불능은 불능, 원시적 불능이에요. 이때의 불능은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에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거기를 가로 묶어봐.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을 자 과실이죠. 악이나 과실이 있는 자, 이건 누구죠? 여기죠. 갑을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는 갑이죠. 갑이요.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 거기를 또 가로 묶고, 상대방이요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 그것을 뭐라고 하냐?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요 신뢰이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나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거기를 걸어묶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배상이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렇게요. 이러한 이행이익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항 계약 실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은 누구죠? 여기서 을이죠. 을이요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을은 뭐가 돼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단 말은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려면 상대방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가바구리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그 다음에 1월 31일 날요 건물이 몇일 됐죠? 이것은 임의죠. 원시적 불능 신뢰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2월 10일이죠. 후발적 불능 이행이익이죠. 그러면 일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이익 배상을 하죠. 이행이익 배상 옆줄 긋고 이행이익 배상에다 맨 끝에 전매차익 옆줄 긋고 넘지 못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이 되죠. 전매차익 거기다가 넘지 못한다. 무슨 이익을 청구한다? 신뢰이익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이행이익은 넘지 못한다. 여기 지금 아무 말도 없는데요. 이러면 갑 봐봐 갑. 갑에다가 이런 뭐라고 쓰냐 갑에다가 그러면 악이나 과실 이렇게요. 악이나 과실 악이 또는 갑 그림 있죠 그림. 그 그림에 갑에 보면 아무 말이 없죠. 그래서 악이 또는 과실이라고 쓰고 을은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쓰세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알겠죠? 악이나 과실, 을은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왼쪽에 박스 한번 봐봐. 왼쪽에. 밑에 칸 왼쪽에 박스 보면 크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세 번째 당구장 봐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논점 1이라고 되어 있죠? 일방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논점이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고 무슨 이익을 배상해? 신뢰이익. 뭐를 넘을 수 없다?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말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봐요. 이런, 여기 봐. 교섭단계라고 하죠. 교섭단계. 그러면 교섭단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섭단계라는 것은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교섭이니까 체결 전이죠? 그럼 체결 전 그러면 신뢰이익이에요? 이행이익이에요? 신뢰이익을 배상하죠? 신뢰이익 배상하죠? 체결 전이니까. 그러면 교섭단계에서 부당 파기를 했단 말이죠. 부당 파기. 이 부당 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상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이 말이죠.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여기서요. 부당 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이것을 불법이죠. 적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적법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적법 행위. 상당한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불법 행위요. 그러면 왜 여기서 불법 행위란 신뢰이익 배상을 하냐? 뭐죠? 여기요. 교섭 단계는 계약 체결 전이니까 원시적인데요. 똑같은 원시적인데 여기는 신뢰이익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왜 여기는 불법 행위로 인한 신뢰이익이냐 이 말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려면 일단 뭐를 해야 돼?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체결이 아직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교섭이니까.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냐? 불법 행위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신뢰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신뢰? 신뢰한 것은 계약 체결을 믿었다 이 말이죠. 따라서요.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투입한 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투입한 비용. 그러면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나는 그 계약의 체결을 신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이 체결 좌절은 뭐냐면 경쟁 입찰에 뭐하기 위해서? 참가하기 위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 이 말이죠. 견적서 작성 비용 이렇게.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입찰이 뭐죠? 이런 학생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경매하고요. 입찰이라는 것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매는 다른 사람이 얼마를 호가하는지를 알고 하는 것이고 입찰은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경매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자 이거 얼마에 사실 거예요?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럼 여기서 200원, 여기서 300원, 500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때요? 여기서 200원 콜한 것을 알면서 300원이라고 해 있죠. 이것을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란 말을 하죠. 부동산 경매. 그 부동산 경매는 상대방이 얼마를 호가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부동산 경매는 입찰 봉투라고 해가지고 그 봉투 안에다가 나 혼자 몰래 써가지고 집어넣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입찰의 항은 상대방이 얼마를 지금 부르는지 모르는 것이고 경매의 항은 얼마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할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뭐라 그러냐? 부동산 입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근데 다 경매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매라고 쓰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 책 뒤에 맨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경매가 나오고 경매. 제목은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입찰 열차, 입찰 봉투, 입찰 보증거, 입찰기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부동산 경매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입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경매인 입찰의 경매는 내가 반드시요, 내가 반드시 그 건물을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죠. 경락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왜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게 쓰면 그 사람이 경락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입찰에 참가한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의 경우는 뭐냐? 정신적 위자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방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죠. 일방이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출했어. 그런데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을 청구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청구해야 되죠. 알겠죠? 이런 것을 부당파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12조에 보면 자 가운데 그림 보면 또 나와있죠? 교섭단계라고 나와있죠? 안 나와있어요? 나와있죠? 12페이지 교섭단계에서 부당파기죠? 부당파기인데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적법, 없다 불법이죠? 이 불법행위는 바로 그 옆에 보면 나왔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불법행위로서 하사표 쭉 따라가면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그러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약 체결이 뭐가 되더라도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투입한 비용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안 된다?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계약 체결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경쟁 입찰에 참가, 경쟁 입찰 주고 경쟁 입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반드시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이러한 경우는요 경쟁 입찰에 참가 이러한 경우는 뭐가 되냐면 그것은 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갑 봐봐 갑을 보면 갑의 적극적 요구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옆에 보면 갑 있잖아요. 부당파기 바로 밑에 갑의 적극적인 요구로 들어간 비용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계약 체결상에 뭐라 한다?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요 문제 한번 봐봐. 문제 오늘 여러분 나누는 문제 있죠? 자 한번 본단 말이죠. 여러분요 자 문제를 보면 1번 봤어요? 우리법은 원시적 불능 줄 것이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원시적 불능 이렇게 2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은 줄고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우리가 아까 위에서 말했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그걸 뭐라고 한다? 이행이익이라고 그랬죠. 이행이익을 마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그럼 봐봐. 우리가 강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들었냐?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하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뭐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렇게 어때요? 풀어서 써놨죠? 그런 말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넘지 못한다.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상대방 박스 상대방 그럼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상대방 뭐 이거 봐봐.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런데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OX? X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무과실까지 요한다. 4번은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 저는 매매 동그라미 매매 여기 봐봐 여기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반드시 매매라고 했죠. 매매인데 계약 면적이 미달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부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로 간다?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 말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 동그라미 미달은 뭐라냐? 일부 불능 이 말이죠.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 부분에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줄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되냐? 해설 봐봐. 해설을 보면 맨 끝에 57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거기를 줄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된다? 담보 책임이 문제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했으나 그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 이행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줄 것이고 불능. 이런 원시적으로 불능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봐봐.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도 있죠. 원시적이니까. 그러니까 임야 사용권 이렇게 얘기하니까 크게 한 것처럼 보지만 필요 없어. 그런데 그것이 뭐다? 원시적으로 불능이라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맞는 말이죠? 손해배상 책임 줄 것이고 그것을 무슨 이익배상이라고 한다? 그렇죠. 신뢰이익배상이다. 이렇게. 왜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기 때문에요. 신뢰이익배상이다. 이렇게. 6번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줄고 이미 그럼 이미란 말이 뭐죠? 이미 봐봐. 이미 이 말이 나오면 이미 그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해. 이미 그 말이 나오면 이미 원시적 불능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그 토지 전부가 수용 줄고 토지 전부가 수용이죠. 그러니까 이미 원시적이죠. 그 다음에 전부가 수용이죠. 전부 불능이라고 얘기해. 이걸 뭐죠? 이거죠. 원시적 뭐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부가 불능이면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봐봐.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여러분이 강의를 아무리 100번 들어도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이론이 문제의 어떤 형태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모르면 공부를 3년, 4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문제, 먼저 이론 봤죠? 이론 보고 바로 그냥 문제가 어떻게 접목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오지선당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푼다. 그럼 또 달라. 왜냐면 오지선당은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은 1번은 아는데 나머지는 몰라. 그런데 다음 주에서 맞는 것을 그랬는데 내가 딱 1번만 아는데 딱 1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문제를 맞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알겠죠?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문 형태로 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버릇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금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뭐는 줄긋고 뭐라고 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민법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분석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좀 어려워. 이게 습관이 안 되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항상 얼렁뚱땅 풀어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공부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공부는 똑바로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 그 열심히 하는 게 뭐냐? 뭔지 모르고 막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하냐?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를 봐야 되고 어디 때문에 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딱 풀어오면 지문에서 둘을 2번 이상 긋지는 않아요. 왜? 2번 딱 긋으면 무조건 한 번이나 2번 딱 긋으면 무조건 정답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뭐라 하냐?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이해를 해야 돼. 키워드를 가지고. 뭐가 여기서 핵심인가? 뭐가 핵심인가를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를 보셔요. 7번.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줄고요. 불법 행위를 구성. 이러면 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한 경우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라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부당 파기한 경우 이 말이죠. 부당 파기한 경우. 그래서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럼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말은 부당 파기가 상당한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신뢰 손해의 한정에서 신뢰 손해 한정 여기 봐봐. 여기 왜냐면 교섭 단계잖아요. 아직 계약 체결해서 안 했죠?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래서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이런 말이죠.
8번 당사 사이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단계에서 부당 파기,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 이 말이죠.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9번은요. 계약 체결의 좌절 동그라미 좌절될 수 있는 경쟁 입찰 동그라미,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 있는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알겠죠? 10번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을 착수 줄고요. 적극적 요구에 따라서 이행을 착수. 그런데요, 이행을 착수했는데 부당 파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비용은 청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고 이행 비용의 지급에 대해서 계약 교섭이 진행됐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줄고요. 손해배상으로 청구,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11번은요.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 줄고요.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 이것을 뭐라 한다?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계약 체결을 내가 승인했다, 내가 계약 체결을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12번은요.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 줄 것이고, 인격적 법익이 침해, 알죠? 맨 끝에요. 손해배상을 청구 줄 것이고, 그것을 뭐라냐? 정신적 위자료,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적 위자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잠깐 쉬냐면요.